여러분, 우리가 늙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행복해지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좋은 집, 좋은 차, 멋진 옷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매일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일까요? 이미 많은 책과 연구에서 증명된 수많은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이것을 줄여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무릎을 탁 치며 잊고 지냈던 이것을 줄여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년에 행복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줄여야 하는 5가지에 대해 하나씩 차분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라도 젊은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셔서 노후에는 꼭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 줄여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집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괜한 욕심 때문에 공짜로 받은 사은품을 쓰지도 않고 버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과거 어린 시절에는 물건이 많을수록 부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는 집, 텔레비전이 있는 집, 침대가 있는 친구를 부러워했죠. 우리 세대는 이런 인식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라며 집에 하나 둘씩 쌓아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사은품이나 1+1 상품에 쉽게 혹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새치염색약을 대량으로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치염색약뿐만 아니라 머리 드라이기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서 일석이조라 생각하고 구매했죠. 사실 이미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공짜라는 생각에 혹해서 샀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받은 물건들이 창고에 하나 둘씩 쌓이다가 오래되어 결국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은 각자 주인이 있는 법인데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은 결국 욕심에 불과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지가 많으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흔들리고 불안정해지듯이 불필요한 물건이 집안에 쌓이면 결국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집안이 어수선해지고 마음까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줄이고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을 넘어 삶을 단순화하고 행복을 찾는 빠른 방법입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과거의 추억과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한 사람들과 활동에 쓰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더 행복해지려면 줄여야 하는 2번째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도 했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수를 줄여야 가족과 아랫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게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했던 말 실수 때문에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괜한 불필요한 말을 하진 않았나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머릿속에 쌓인 나만의 기록을 상대에게 주입시키고 싶은 본능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에게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개그맨 박명수가 라디오쇼에서 했던 명언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자신의 몫이 있으니 괜히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대신 박수를 많이 쳐주고 웃어주는 것이 환영받는 비결입니다. 2번째, 남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는 않나요? 험담은 중독성이 있어서 더 심하고 자극적으로 욕하는 것에 맞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말은 항상 내 입에서 나오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험담하는 이야기가
처음엔 재밌을지 몰라도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 역시 미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언젠가 내 욕도 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욕을 하는 사람은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인생에 불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릴 때처럼 순수하게 상대의 하소연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불만을 나누면 언젠가 그 이야기가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재밌을지 몰라도 언젠가 나에게 화살로 돌아와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남 이야기는 꼭 멈추시길 바랍니다. 셋째, 아는 척을 하고 자랑을 일삼는다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 돈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자랑, 배우자 자랑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랑은 나이 들수록 외로움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의 품격과 눈빛에서 그 사람이 얼만큼 잘난 사람인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본인 입으로 자랑을 해서 떠들어대면 오히려 취해 보입니다.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나의 자랑이 상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잠깐의 쾌감 때문에 상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만듭니다. 그 결과 말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 됩니다. 고독하게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말수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이 많은 친구들을 줄이세요. 가끔 나이에 비해 정말 젊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해서 70이 넘은 나이에도 근육이 젊은 사람들보다 많다거나 영어책을 수십 권 읽어 80살, 100발 노인의 영어 실력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같이 지내면 나 역시 행복해지고 우울한 사람과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이 전염됩니다. 젊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나와 비슷한 동년배 나이 또래들입니다. 경로원이나 실버타운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 이야기, 죽기 전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이는 알게 모르게 나의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이들의 활기찬 생활 방식, 적극적인 태도, 신체 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이 생기며 전반적인 삶의 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도 젊고 건강한 에너지를 얻어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 막연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열린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 제한이 없으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독서 모임이나 테니스, 자전거, 골프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교회 봉사를 가더라도 젊은 사람들과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살면서 경험한 인생 지혜와 독창적인 유머 한 가지를 갖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도 나를 센스 있는 어른으로 생각하고 대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통찰과 경험은 젊은이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과의 벽을 허물어 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대의 사람들, 익숙한 동년배 모임은 줄이고 다양한 연령층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노후에 반드시 줄여야 하는 네 번째는 고집을 줄이세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훈수를 두기도 하고 선입견이 생겨서 누군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괜히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세지는 것도 이 일종의 노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몸이 젊었을 때와는 달리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고집이 생긴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이 나와도 두려움과 조심성이 커지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이 일종의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지는 일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고집이 지나치면 오히려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데 자신의 생각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짜증과 불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를 보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나일 테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몸도 빨리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자식들 집에 가서 살림살이를 자기 방식으로 강요하다가 며느리와 크게 싸운 지인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자식들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줬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집을 꾸미고 살림을 살고 싶은데 간섭한다고 큰 소리가 난 것입니다. 하지만 지인 역시 한 고집하는 성격이라 며느리 말을 무시한 채 그 뒤로도 몇 번을 들락날락했고 결국 자식 내는 이사까지 하며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지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식들이 아직 내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여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집 때문에 얻은 이득과 결과는 무엇일까요? 고집 때문에 자식과의 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지인 자신에게도 큰 상처만 남았을 것입니다. 내 딴에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상대에게는 불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지금 당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욕구가 풀릴지 몰라도 스스로 혼자 외로운 터널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연중에 나의 고집이 올라와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여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5번째 조건은 기대를 줄이세요.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때로 살아온 인생이 억울하게 느껴져서 배우자나 자식에게 슬픔과 분노를 토로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이는 지나친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주인이 나 혼자라고 느끼지만 사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대를 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자식과 같이 가까운 사이는 상대가 나의 일부라고 착각하여 더 큰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과 상처 역시 기대만큼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과 물고 뜯고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한계를 인정하세요. 비교를 하거나 상대방을 나에게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나 역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와 대화를 통해 잘 타협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글로 잘 정리해서 상대에게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그 기대가 나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루지 못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 기대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대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배우자나 가족 같은 가까운 사람들을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대를 거는 대신 스스로 자존감을 끌어올리세요. 내가 먼저 충분히 행복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돈도 벌고 하는 건데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5가지 중에 상대를 향한 기대 하나만 줄여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중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가 어둠의 긴 터널이 될지 황금처럼 빛날지가 결정됩니다. 하루라도 젊은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줄이면 노후에 반드시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집에 물건을 줄이세요. 물건마다 각자 주인이 있습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살펴보세요. 괜한 욕심 때문에 물건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괜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둘째, 나이가 들수록 말수를 줄이세요. 남의 험담은 언젠가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연륜에서 자연스럽게 빛이 나도록 자신을 먼저 가꾸세요. 셋째, 나이 많은 친구를 줄이세요. 매일 동년배만 만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에너지는 항상 전염됩니다. 넷째, 고집을 줄이세요. 나의 고집 때문에 얻는 이득과 결과는 싸움뿐입니다. 괜한 자존심으로 외로움을 자초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양보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기대를 줄이세요. 세상만사 사람 마음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은 상대를 내 자신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욕심입니다. 상대는 타인입니다. 나의 욕구를 타인에게 대입시키지 마세요. 젊은 시절에는 친구든 물건이든 돈이든 많을수록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마음도 정신도 심플하게 비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인생이 빼곡하게 차 있으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남은 여생은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 지혜의 무게로 함께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또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동반자